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멘토리 언니 조정아입니다. 지난번에는 임산부 운동을 위한 우리 멘토분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을 위한 멘토분으로 모셨습니다. 어쩌다 어른과 같은 TV 방송 컨텐츠는 물론이고요. 9살 성교육 사전 등 다양한 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손경희 박사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관계교육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손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시기까지 우리 성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이제 20개월에 진입한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참 궁금하고 그다음에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시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몇 살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고 그냥 20살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남자가 네.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서 뭐라고 정했냐면 성교육은 아니고요. 성폭력 교육은 꼭 5살부터 해야만 한다. 이렇게 권장 나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치원을 갈 나이에 5살 때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 교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동영상을 틀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가족 중심으로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성교육하는 걸로 보고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성교육이 왜 중요하냐?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법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쵸. 가정통신을 보냈다면 부모님한테 직접 듣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정교육이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애들이 5학년 때부터 몸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몸의 변화가 됐다면 애들이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나 학교에서 해줄 네.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안다. 네, 우선 내 몸부터 알아야 돼요. 내 몸부터 알아야 타인의 몸을 알아요. 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요. 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은 내 거. 그래서 이게 유치원 버전은 내 몸은 내 거. 내 몸은 내 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갈게요. 그럼 내 마음은 내 거. 내 마음은 내 거.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내 생각은 내 거. 내 생각은 내 거. 그래서 몸, 마음, 생각을 세 가지를 꼭 집에서 좀 일상적인 네. 그 생활 토크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책 보면서 영화 보면서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일상 토크가 돼야 이게 편하게 와닿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건 인성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품교육. 넓게 보면 인간교육까지. 그래서 저는 성교육은 관계교육이다. 그래서 성교육이지만 다들 성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교육은 교육인 거예요. 성폭력은 성 빼고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을 빼고 우리가 교육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배우길 저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how to.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진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빠한테 물어봐 이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몸부터. 네. 내 몸부터. 그리고 상대방 몸부터. 내가 아들이 있으면 아들 몸부터 알려주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 생겼고 근데 그 몸에서는 아주 간단한 건 얘가 눈이에요. 얘가 코예요. 얘가 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무조건 생식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모든 몸이 나한테 소중한 거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있고 손은 씻어야 되고 발도 있고 발도 씻어야 되고 중요한 생식기 부분도 닦아야 된다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남자의 성기를 고추, 여자의 성기를 소중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니까 그냥 고추라고 했어요. 네. 근데 애들이 커요. 애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작은 건 고추고 큰 건 음경이에요. 그렇게 들린대요. 그런 것 같대요.
우리는 그런 의도는 네,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게 눈이면 큰 눈, 작은 눈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조심해. 그냥 음경, 음경. 음순. 그냥 가르쳐주면 얘네들이 계속 음경, 음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좀 힘들어해요. 오히려 아이들은 그냥 음경, 음순을 알아들어요. 그냥 처음 배운 단어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배웠어도 그 책에서도 음경, 음순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되게끔. 단어 하나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성공했네요. 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살이면 그 유치원을 다닐 텐데 친구들과의 신체 접촉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부모가 아이의 몸을 터치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궁금증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교육은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이거든요. 아. 아까 전에는 성교육을 했다면 네. 이제 2단계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 그건 뭐냐면 성은 2가지예요. 양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쪽 건강이 있다면 나쁜 쪽은 뭐냐면 범죄 예방이에요. 어. 그래서 성은 2가지는 좋은 사람한테는 사랑과 쾌락과 행복을 줘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범죄와 흉악한 거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과거에는 성폭력 예방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성폭력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단어보다는 경계 존중 교육이야. 경계 존중 교육. 아이들한테 편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차가 차도로 다녀요. 네. 사람이 다니면 사고 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돼요. 차도와 인도가 경계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것처럼 그대로 내 물건이 있으면 이건 내 거예요. 네. 근데 학교 물건은 학교 거예요. 그러면 학교 물건 갖고 오면 절도죄가 돼요. 그거에 대한 경계.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경계, 물건에 대한 경계, 지역에 대한 경계. 그리고 지금 저랑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잖아요. 약간 이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심리적 거리예요. 이 정도 있어야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안전하다 느낀다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양육자 이분들은 나한테 이제 1차적인 양육자잖아요. 네.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경계예요. 나라는 아이가 1경계예요. 그럼 이는 부모, 양육자예요. 그러면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한 사람의 경계는 2경계가 돼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일가친척. 네. 동거하지는 않지만 나랑 이모, 종종.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3경계인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집에 오는 일가친척이에요. 그것만 그리고 4경계는 학원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 네. 뭐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 거기가 이제 4경계인 거예요. 그리고 5경계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내가 1이에요. 그럼 2, 3, 4, 5가 있어요. 그럼 여기마다 스킨십이 달라야 된다고요. 인사를 하는 거, 그쵸. 스킨십 있는 거 달라야 되니까 아까 친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몇 경계인 것 같아요? 4경계. 그러면 내가 1이면 4경계하고 친분 관계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 아. 근데 얘 몸을 터치하는 건 아까 성폭력이 될 수 있으니 얘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허락하면 안 된다고요. 아. 근데 나는 1이면 내가 2경계인 양육자하고 친하잖아요. 여기는 샤워도 하고 뽀뽀도 하고 같이 잠도 잔다고요. 그러니까 되는 허용 범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려줘야겠다. 그거를 알려준 게 경계 존중 교육이라 애들한테 A4 용지를 가지고 네가 1이야. 그리고 2, 3, 4, 5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글씨를 못 쓰면 애들 사진 가지고 붙이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서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적던가. 그러면 얘한테 스킨십을 4경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3경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2경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깨닫는 거죠. 네. 내가 너무 많이 만졌나? 얘가 나를 만졌나? 그럼 가서 사과하게.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이런 경계될 사람들은 경계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스킨십의 범위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상을 좀 넓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성교육의 첫 번째를 알아봤다면 이제 조금 더 언니, 형아, 오빠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성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옛날 성교육을 볼게요. 아빠가 아들, 엄마가 딸. 이거는 아니에요. 같은 성별이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냐면 둘이 앉혀놓고 해야 돼요. 같이. 아들과 같이. 그래서 아들 거, 딸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랑 같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하면
세 가지가 있는지 떠올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럼 애들이 남자, 여자, 애기, 남자, 여자, 결혼, 남자, 여자,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좋은 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나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밸런스 성교육이에요. 초등학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밸런스 성교육은 뭐냐, 남자는 남자한테 여자 이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 성교육을 많이 갖고 있다면 경계 존중,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성하면 세 가지 떠오르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얘가 뭐 변태, 뭐 성폭력, 범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좋은 걸 가르쳐야 돼요. 아, 이해되죠? 네. 그래서 밸런스. 아. 내가 인식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성교육은요, 내가 좋은 걸 나쁜 걸 둘 다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교육적인 면도 알아야 되고 범죄 면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둘 다 알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초등학교 교육에 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질문이 또 하나 뭐냐면, 남자가 나무면 여자는 뭐냐고. 혹시 남자가 나무예요. 여자는 무엇으로 상징될까요? 꽃, 물?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꽃, 물, 열매, 태양이 아니라 나무. 그게 초등학교의 기본. 이제 됐죠? 그래서 남자도 나무면 여자도 나무라고요. 나를 열매, 뿌리, 태양으로 하지 말 것. 그건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은 무조건 주체성 교육. 주체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 제일 먼저는 유치원부터 했었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까지 그걸 연장해서 꼭 해야 된다. 주체성 교육 너무 절실합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보셨다면 이제 네.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춘기에 진입한 아이들 있죠. 예, 네. 그 아이들에게 성교육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아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치원은 내 몸은 내 거.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는 주체성 교육이다니까 내 마음은 내 거. 마음을 얘기했다면 지금 사춘기는 내 생각은 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고 이 남자는 어떻고 둘이 사랑을 했는지 둘이 왜 헤어졌는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게 드러내야 얘가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건지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는지, 그리고 얘가 너무 두려워하는 게 있는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많이 바꿔놔야 돼요. 혐오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범죄와 성교육은 또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립해야 될 시기다 보니까 네. 나라는 사람이 존중하니까 타인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상호 존중법을 꼭 가르쳐줄 나이예요. 상호 존중법. 네. 과거에는 나만 존중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사춘기 때 애들이 연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 엄마랑 아빠랑 뽀뽀를 해요. 네. 근데 아이들도 뽀뽀를 하겠죠? 좋아하는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엄마고 여기가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어이구 귀엽다 이쁘다 이렇게 뽀뽀를 해요. 네. 그럼 이게 10대 빵 뽀뽀예요. 아, 내가 다가갔고 당하는 거네. 얘는 당하는 거니까. 예. 네. 네. 그렇게 보면 얘가 나중에 연애를 하거나 사춘기가 되거나 되면 10대 빵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요즘은 아까 주체성 교육이잖아요. 남자도 주체, 여자도 주체. 그래서 파트너끼리 그걸 떠나서 엄마랑 아이가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연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대5 뽀뽀는 뭐냐면 5대5 뽀뽀예요. 여기 거리를 재는 거예요. 우리 아이 볼이에요. 그러면 나예요. 그럼 여기를 심리적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5예요. 그럼 내가 뽀뽀하고 싶어요. 1, 그럼 여기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뽀뽀하지 마라. 뽀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는 뽀뽀하고 싶다는 말로 그 비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언어까지 표현하면 너무 좋겠죠. 밥 잘 먹어서 이쁘다. 그리고 다. 그럼 우리 애가 오면 이게 5대5야. 그러면 나도 존중, 얘도 존중, 상호 존중. 그러면 내가 갔는데 얘가 안 하면 얘는 고개를 돌려도 되고 나랑 뽀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 거고요. 그게 나 존중, 너 존중이 돼요. 그게 상호 존중법 교육이 제가 이제 뽀뽀로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뽀뽀가 이해하기 쉬우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성인 될 때까지. 그래서 부부끼리도 저는 5대5를 권장해요. 5대5 존중 뽀뽀.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은 거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왜 아빠나 혹은 오빠가 네. 잠옷 입고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 질문이 진짜 많아요. 명쾌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속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왜냐면 엄마는 속옷 입고 안 다니는데 이상하게 아빠나 네. 이제 오빠가 속옷을 입는가 뭐냐면 사각 팬티를 반바지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그건 속옷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반바지. 남자든 여자든 가족에서는 애들이 컸어요. 사춘기잖아요. 어린 애들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상관없어요. 어릴 때는. 그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기준을 정할까요? 네. 나이대별로 약간 점은 5살 미만. 5살 미만. 미만은 아직 애들은 잘 어리고 뭐 하다 보니 그리고 애들이 샤워도 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성에 대해서 눈을 안 떴어요. 굳이 따지자면 한 뭐 3살에서 4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5살부터는 대중목욕탕 갈 때 남자는 남자탕에 가야 돼요. 맞아요. 그 법에. 워터파크도 그래요. 네, 맞아요. 오, 그때 이제 눈이 뜬 게 5살이거든요. 남녀를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저희 끝으로 오늘 콘텐츠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교육을 너무 두렵거나 무섭거나 아니면 좀 야하거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교육은 관계교육이거든요. 그 관계는 인간관계예요. 성교육과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아요. 바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한 성교육이 많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통해서 답변 댓글까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우리 마지막 인사는 그러면 행복하세요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